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페이스북으로 아내인 정지현 사장을 이제 우연찮게 만나게 됐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났는데 저희 장모님이 누스킨 제품을 쓰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이미 결혼 전부터 누스킨 제품을 쓰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미 누스킨 제품을 쓰고 있었었는데 결혼 전에도 정지현 사장은 제품을 써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연찮은 계기로 제품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좋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고, 이 제품이 사업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2012년 8월 15일 날에 이제 선능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누스킨의 제품을 그 데몬이라는 것을 저희가 받아봤고 제품력에 놀란 나머지 그때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사진이 2014년도 사진이고요. 2020년도 1월 달에 찍은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최근 몇 개월 전에 한국에서 이제 컨벤션이 있었거든요. 그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저 이제 과거 모습입니다. 요거는 한 1, 2년 전에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개월 전엔 또 정전 사장과 같이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됐고요. 예, 요렇게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살이 찌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지방이 새롭게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존에 쌓여있던 지방이 분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요 두 가지 이유가 공존했을 때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지방 합성이 계속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지방 분해도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건, 어, 예, 지방 분해도 일어납니다. 합성도 일어나고. 그런데 이 지방 합성이 더 많은 양이 합성이 되고 적은 양이 분해가 되면 당연히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지방세포 안에 이 지방이 누적이 되는 겁니다. 어, 만약에 지방이 합성되는 양과 지방이 분해되는 양이 같다고 한다면 이건 좋은 소식이죠.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효율적인 다이어트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지방이 합성되는 양보다 지방 분해가 되는 양이 더 많아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살이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려 그러면 지방 합성은 다운돼야 되고 지방 분해의 양은 더 많아져야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이어트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지방 합성을 줄이고 그다음에 지방의 분해가 효율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 합성을 좀 다운시키는 방법. 우선 이 지방이 합성이 되는 과정을 조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가 밥이라든가 빵이라든가 뭐 떡이라든가 이런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소화 흡수 과정을 거쳐서 우리 혈관 안에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 포도당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요 발전소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발전소라고 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이제 만들어지기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이 포도당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포도당의 운명은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남은 거는 간이라든가 근육 안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 역할도 인슐린이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도당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 포도당이 혈관 안에 넘쳐나겠죠? 그 인슐린이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인슐린의 역할은 뭐냐? 아, 간에서 중성지방을 합성하도록 인슐린이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간에서 중성지방이 합성이 되면 이제 지방세포로 그 중성지방이 저장이 돼서 지방세포의 크기가 부피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방세포의 숫자는 변하지 않아요. 크기가 커집니다. 그런데 그걸 초과해서 더 계속 중성지방이 쌓이게 되면 지방세포도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참 대책 없이, 이제 심각한 비만의 수준이 될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이러한 그 과정에 의해서 지방이 합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요거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되는 그 양을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을. 음. 어, 그런데 이제 탄수화물을 쉽게 줄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마이엑즈라든가 스타티윈이라든가 이런 이제 제품들은 티알미라는 제품인 거죠. 그 다음에 쉐이크를 드시는 거죠. 3월 달에 이 티알미가 출시가 됐었을 때 저는 이제 식사하기 전에 스타트윈을 먹었어요. 또는 쉐이크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밥 생각이 별로 없고요. 밥을 먹더라도 조금밖에 안 먹게 되는 거죠. 마이애찌도 이 탄수화물을 이제 흡수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탄수화물을 효과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줄일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거예요. 이 기초대사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만약에 조금 먹고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살이 빠지겠죠. 그러면 조금 먹은 것 때문에 칼로리를 줄인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요. 그렇게 되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시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 수치는 기초 대사량입니다. 기초 대사량을 높이게 되면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되게 되는 거죠. 즉, 기초 대사량이 높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이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지는 포도당이 많을 경우 기초 대사량이 높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기초 대사량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되는 것이죠. 어떻게 높이느냐? 스타트윈과 쉐이프 S의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같이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스타트윈과 쉐이프 S 안에는 기초 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슬렌다커라는 그 혼합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근육량을 늘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육량을 늘리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인슐린이 포도당을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근육이 커진다고 한다면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저장 공간이 더 커지겠죠. 예.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운동을 하고 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근육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그 결과로 예, 중성지방 합성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과정들을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어, 그 지방 분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에서 중성지방이 아까 이제 합성이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잠깐 화학식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글리세롤이라는 분자 구조에 지방산이라는 것이 세 개가 연결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중성지방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안정적으로 이 지방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글리세롤과 지방산 세 개가 간에서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중성지방이 만들어지게 되면 안정적인 지방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지방 형태가 지방세포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생지방 합성이라고 하는 거죠. 새롭게 이제 중성지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간에서 어떤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쉽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지방 분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느냐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방 세포 안에 중성 지방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중성 지방이 분해가 되기 위한 조건은 공복과 운동이에요. 이걸 하게 되면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 호르몬 중에서 아드레날린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분비가 되면 지방분해 효소를 자극합니다. 예. 지방분해 효소를 자극하게 되면 이 지방분해 효소가 지방산을 분해줘요. 아까 그리세롤과 지방산 세 개가 결합해서 중성지방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지방분해 효소라는 것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서 지방산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리세롤과 지방산을 분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방산 분해가 되는 것이고요. 지방산으로 분해가 됐을 때에만이 이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소모가 돼서 사라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성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이제 분해가 돼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중성지방이에요. 근데 중성지방이 어떻게 분해가 되느냐? 간에서 합성이 됐지만 다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분자 구조가. 그런데 간에서 합성은 굉장히 쉽게 되는데요. 이 중성지방이 분해가 되는 데는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 이 한 가닥의 지방산이 분해가 되려면요, 지방분해 효소가 필요해요. 이 지방분해 효소 1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분해 효소 한 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해 효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원, 투, 쓰리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각각 다른 지방분해 효소인 거죠.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적용이 됐을 때 이 지방산이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지방분해 효소를 발현을 하려 그러면 아까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중성지방이 이제 분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 빼는 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성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그 일반적인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 말고 또 다른 호르몬에 의해서 분해가 또 됩니다. 환경은요, 공복과 운동과 추위예요. 독특하죠? 추위. 어, 요 공복이던가 운동이던가 이 추위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면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요 한 가지 그 팁을 드리자면 왜 보디빌더 선수들이 아주 얼음물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덜덜 떨면서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살을 빼려고 이제 그 체지방 수치를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생성이 되게 되면 AMPK라는 효소가 발현이 됩니다.
이 효소가 우리 몸의 이 세포에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방산 분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위에 있는 그 과정과 마찬가지로 또 이 지방산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디포네티를 생성을 시키느냐, 공복과 운동과 투이, 요 세 가지를 하면 되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폴리페놀을 섭취를 했을 때 아디포네틴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폴리페놀 중에서 이 애플페논이라는 티알라인티에서 이제 원료가 되는 거죠. 이 애플페논이라는 폴리페놀이 아디포넥틴을 많이 생성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티알라인티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이 애플페논이 아디포넥틴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공복과 수면이에요. 이 수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살이 빠지거든요. 그 잠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 그리고 숙면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살이 좀 잘 안 빠져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자, 렙틴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떤 호르몬이냐면,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저녁이 되면, 잠을 이제 수면을 해야 되는 이제 밤이 되잖아요? 근데 배고파. 그럼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오죠. 예. 그러면 야식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렙틴 호르몬은 밤에 분비가 많이 돼요. 그래서 잠을 안정적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배고파서 깨지 않는 이유는 이 렙틴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조금 있다가 슬슬 배가 고파오죠. 그거는 렙틴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렙틴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배가 고파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면 호르몬인데,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 있어요. 장에서 나오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근데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바뀌어집니다. 밤이 되면. 그러면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이제 수면을 돕는 호르몬이에요. 이 수면을 돕는 호르몬이 밤 10시쯤 이렇게 나와가지고 숙면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호르몬에 의해서 숙면을 취했을 때, 그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우리 몸에서 또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이 또 분비가 됩니다. 그런 성장 호르몬이 온몸을 돌면서 리셋을 시켜주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지방산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잠을 자기 전에 인바디를 측정하거나 저울을 한번 예, 내 몸무게를 재보세요. 그리고 나서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또 재보세요. 적어도 한 1kg 정도가 빠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성장 호르몬이 일을 해서 지방산을 분해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잠잘 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7시간, 8시간 꼭 숙면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수면을 돕는 제품은 그 티알미의 마이트라이엄프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티알라인티의 컨트롤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 훨씬 더 수면의 질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어, 아무리 이 세 가지 과정들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인슐린 호르몬이 이 혈관에 짠 나타났다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올스톱입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호르몬은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충돼요. 인슐린 호르몬과 아까 말씀드린 아드레날린, 아디포넥틴, 뭐 이런 성장 호르몬, 이런 호르몬과 상충되거든요. 호르몬 교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인슐린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살이 안 빠져요. 지방 분해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인슐린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 이왕이면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쉐이크를 드시는 게, 저녁 식사로 쉐이크를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좀 배고프다. 그래도 배고프다. 차라리 탄수화물보다는 고기를 드십시오. 예. 왜냐하면 고기를 먹으면 인슐린 자극이 거의 덜 되거든요. 거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고요. 그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게, 공복에 도움이 되는 게 이제 마이애찌가 되겠죠. 어, 공복과 운동이 아니어도 아디포넥틴 호르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폴리페놀을 섭취했을 때 아디포넥틴이 활성화되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 폴리페놀을 가지고 다이어트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 중에 강력한 폴리페놀이 바로 애플페논이다. 풋사가 추출물인데요. 요 애플페논은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가 하는 역할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혈관 내에 있는 그 당독소를 제거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아데포넥틴이라는 좋은 호르몬을 또 활성화시켜서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 애플페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이 야생 풋사과에서 이제 추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육과 껍질과 종자를 포함해서 그 열매 전체를 250배 농축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과학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풋사과는요, 숙성 사과보다 10배 이상의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포, 그 점프스타트라는 애플페논으로 만든 이 점프스타트가 있죠? 요거 한 포 안에는 풋사가 45개만큼의 그 폴리페놀이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어, 이 그 점프스타트 한 포를 먹는 것은 풋사가 45개를 먹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45개 풋사과를 먹게 되면 이 폴리페놀을 충분하게 소화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 장의 기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양의 풋사과를 먹는다 할지라도 폴리페놀이 충분히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리페놀의 효과적인 흡수를 위해서 과학 기술에 의해서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출 기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372mg이 이제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티알미의 이제 스타트윈에 대한 건데요. 이 스타트윈은 불규칙한 식사라든가 뭐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로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 또는 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그다음에 이제 식이섬유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차전자피 식이섬유는요. 수분과 만나면 최대 40배 이상 팽창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그 혼합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안에 들어있어요. 모링가 잎 추출물하고 카레나무 잎 추출물하고요. 강황 추출물이 그 에이지락 기술에 의해서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슬렌다커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운동과 함께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전자피 분말이 물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됩니다. 40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먹게 되면 장을 통과하면서 40배 이상 팽창하면서 원활한 배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이어트 하면서 스트레스가 뭐냐면 먹었는데 배는 더부룩하고 이 변은 좀 잘 안 나올 때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자, 그 다음에 쉐이프 S는요. 근력 개선 및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요. 이 개별 인정형 건강식품 기능이라고 합니다. 개별 인정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찾아봤는데요. 개별 인정형 원료란 무엇이냐? 어, 기존에 없던 원료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해가지고 안정성과 기능성 또는 규격 등을 이제
식약처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기능성과 안정성을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개별 인정형 건강식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인정형 원료는요, 6년 동안 그 특허와 유사한 독점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원료를 발견해서 그 기능과 안정성을 입증해내는 과정들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6년 동안 어떤 독점권을 부여를 하는 것이죠. 어, 그게 바로 이 오미자 추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미자 1톤에서 단 280g밖에 추출이 안 되는 그런 성분, 쉬잔드린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분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근력 개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퇴사득은 예, 요 근력을 키워주고 그 근력의 어떤 그 기능을 개선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CFS 안에 이제 그린 커피빈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린 커피빈 추출물에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보시면 클로로겐산. 요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페놀과 같은 성분이에요. 그 애플페놀과 같은 그러한 폴리페놀 종류라는 것이죠. 이 클로로겐산이.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아디포네틴이라는 호르몬을 이제 생성해 내게 되는 것이죠. 요것이 이제 커피빈 추출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없어져요. 클로로겐산이. 그래서 이제 가공을 하지 않은 그린 커피빈에서 추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허리살이 들어가고 엉덩이살이 줄어들고 하는 거는 다른 제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 허리는 쏙 들어가고 엉덩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끔 이 S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CFS가 가능하다. 그래서 CFS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예,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 합성을 줄이고, 그 다음에 지방 분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지방 합성을 다운시키려면 탄수화물이 소화흡수돼서 포도당을 되는데, 포도당이 세 가지 운명이 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원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간과 근육 안에 글리코겐을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중성지방으로 합성이 되는데, 요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억제를 하거나, 아니면 마이애찌라든가 스타트인, 쉐이크의 도움을 받아서 탄수화물을 줄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초 대사량을 높이셔서 예, 이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량을 늘려서 글리코겐 저장량을 늘리게 되면, 예, 요 이제 지방 합성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방 분해를 업할 수 있는, 전략은,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지방 분해 효소를 자극할 수 있는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우리가 공복을 또는 오래 유지하거나 운동을 계속 바쁜 그 현대인들이 운동을 하거나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러한 제품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수면도 중요하고요. 대신에 수면 이제 하기 이전에 탄수화물은 절대 드시면 안 된다. 라는 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또 어느덧 36분이 지났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시는데 이러한 지식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